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술천재 대모가슴, 저는 민욱인 원장입니다. 보형물 대체 뭔가요? 그냥 아무거나 넣는 게 아닌가요? 예전부터 보형물을 키우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가슴에 뭘 많이 넣었어요. 뭐 털실도 넣고 콩기름도 넣고 뭣도 넣고 상아를 깎아서 넣기도 하고 뭣도 넣고 막 하다가 이제 근대적인 보형물 같은 경우는 이제 겉에 있는 이건 엘라스토머라고 하거든요. 엘라스토머 딱딱한 실리콘 중에서 이제 엘라스토머 처리를 한 거죠. 우리 골프채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딱딱한 실리콘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내부에는 조금 더 이 말랑말랑한 점성이 있는 실리콘을 넣은 거를 1960년대 초반에 만들었거든요. 이 보형물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이제 근대적인 보형물인 거죠. 근대적인 보형물. 1963년, 4년 뭐 그때 만들었던 것 같은데, 보형물의 모양, 구조는 그때하고 지금하고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겉에 엘라스토머가 있고 안쪽에 충전재가 있으면서 뒤에 패치를 이렇게 붙이는 모양. 이 모양은 50년 정도 지났는데 거의 동일하다고 보셔도 돼요.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다양한 실험을 한 거죠. 처음에는 들어가서 가슴이 커지는 것만 가지고 좋았던 거죠. 선생님 조금 더 여기 말랑말랑하고 감촉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감촉이 좋은 보형물을 만든 거예요. 감촉은 좋은데 선생님 터졌어요. 그러면 다시 가지고 또 더 단단한 보형물을 만든 거. 또 단단한 보형물을 만들었더니 선생님 이번엔 또 딱딱한데요? 이번에는 딱딱하지 않으면서 말랑말랑한 보형물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하면서 점점점 여러 가지 시도를 하다가 결국 돌고 돌아서 지금은 원래대로 왔어요. 물방울, 한동안 물방울 유행했었잖아요. 물방울 10년 전쯤에 대히트를 쳤었죠. 이 물방울 아시는 분을 제가 가슴 성형 수술 해드렸거든요. 근데 갑자기 올라오셔가지고 갑자기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형물 수술 하시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잘해드리려고 물방울을 해주고 싶었어요. 물방울을 그 업체에 전화했어요. 제발 빨리 보형물 물방울 빨리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다 큰 병원에서 가져가고 이제 보형물이 그게 없는 거예요. 결국 라운드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물방울에서 암이 생겼잖아요. 물방울은 다 텍스처 보형물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엘러간 텍스처를 넣었으면 이제 아주 그분이랑 저랑 다시 또 이렇게 서먹해졌겠죠. 그때 왜 저를 굳이 물방울을 넣으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괴롭게 만드세요. 결국에는 보형물을 우리 몸에 한번 들어가서 오랫동안 몸 안에 머물러 있는 기구가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괜찮았지만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안쪽에서 보형물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들어가는 불순물들이 문제를 일으켰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맨 처음 보형물, 라운드, 스무스 보형물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형물들의 촉감을 결정하는 건 어떤 건가요, 선생님? 보형물의 이제 촉감을 결정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이 쉘, 껍질이라고 하죠. 보형물의 껍질이 얇아야 돼요. 저는 이 보형물, 벨라젤이라는 보형물, 이거 한 10년 전에 많이 정말 한국에서 국산 보형물이어서 되게 많이 썼는데 이 보형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이 보형물이 정말 감촉이 좋았어요. 이게 이제 얇게 만들었어요. 얇게. 보형물이 얇으면 말랑말랑하면서 이렇게 감촉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이 보형물의 안쪽에 채우는 실리콘의 양이 적어야 돼요. 너무 빵빵하게 이렇게 꽉 차 있으면 여기를 만졌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터질 것 같은 느낌이면 가슴이 말랑말랑하지 않죠. 언더필링이라 해서 조금 이렇게 덜 채우는 거 있죠.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덜 채우니까 빈 공간이 있으면서 여백이 있으면서 여기 만져줬을 때 실리콘이 이동하면서 감촉을 더 좋게 만들고, 근데 너무 얇으면 잘 터진다. 너무 두꺼우면 잘 안 터지지만 감촉이 안 좋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몸 안에 넣었을 때 감촉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걸 넣으면 감촉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꽉 채운 거나 마찬가지. 안에서 이렇게 터지기 직전에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밖에서 만졌을 때 감촉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할 때도 감촉을 선택할 거냐 크기를 선택할 거냐 두 개가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 수술할 때 보형물 사이즈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브랜드별로 좋고 안 좋고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어떤 브랜드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의사 선생님의 취향이에요. 취향이고 뭐 제가 특정 브랜드를 좋다 나쁘다 뭐 여기 광고할 이유도 없고 뭐 디스할 이유도 없고 하는데, 엘러간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욕을 많이 하잖아요. 암을 일으켰고 뭐 사람에게 피해를 줬고 뭐 이렇게 이제 뭐 되게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오히려 저는 엘러간이라는 브랜드에서 다른 보형물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브랜드를 다시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생긴 지 1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보상을 해줍니다. 암 환자가 발생하면은 3,400, 5천만 원 수술비를 지급을 해줍니다. 지금도 지급을 해줘요. 그렇게 많은 보형물을 판매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든요. 보형물을 감촉으로 선택을 할 거냐 아니면은 다른 이유를 가지고 선택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 제조사의 역량을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가슴 성형 보형물이야말로 정말 의사보다 더 중요한 게 브랜드라고 생각해요. 브랜드. 싼 거 하시면 안 돼요. 싼 거. 99만 원, 190만 원 이런 뭐 이렇게 보형물 있던데 그런 보형물을 사용한다 그러면 어떤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재수술 하게 되면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이셔야 될 거예요. 이걸 만약에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제조사의 잘못이 있었다. 그래가지고 재수술을 하게 됐는데 프랑스 옛날에 유명한 보형물이 있었어요. 이라고 공업용 실리콘을 보형물, 유방 보형물에 넣어가지고 이게 완전 문제가 됐었던 경우죠. 그 회사 사장이 그냥 구속되고 회사 파산하고 끝났어요. 보형물 넣은 환자들은 어떡해? 사장이 구속되거나 말거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N만이라는 회사가 문제를 많이 일으켰지만 그건 잘해보려고 했던 거고 환자 무슨 공업용 실리콘을 넣었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지금 사용하는 보형물은 저는 이제 멘토 보형물을 좋아하거든요. 멘토 보형물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 회사가 오리지널 최초로 보형물을 만들었던 회사이기도 하고 안정성을 생각을 한다면은 언젠가 이게 보형물은 다 문제가 될 거거든요. 언젠가는. 그랬을 때 어떤 보형물 회사의 제조사에서 환자를 보호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책임도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나서 보형물을 선택해야 된다. 이 보형물은 사실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해요. 모양 자체는 뭐 동그랗죠. 가슴 모양이 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얼마만큼 신뢰할 수 있는 제조사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고 나서 보형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는 뭐 보형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제일 많이 오해하시는 보형물 상식 같은 게 있으실까요? 이거 절대 안 터진다면서요? 안 터지겠죠? 터져요. 터집니다. 엄청 많이 터져요. 여기 터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절대 안 터지는 보형물은 없어요. 안 터진 보형물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돌덩어리처럼 단단한 보형물 원하세요? 아니잖아요. 말랑말랑하면서 안 터지는 보형물이 있겠어요? 이렇게. 예쁜데 가슴이 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지. 없어요. 나름 맛이난데 가슴 큰 사람이 없어요. 없고 감촉과 안정성은 반비례한다. 서로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 터지는 보형물을 찾지 마시고 FDA에서 보형물 승인을 내릴 때 3년에서 2년 이후에 매 2년마다 유방 초음파, 유방 MRI를 가지고 보형물 상태를 확인하세요 하는 조건부로 승인을 해준 거지 무조건 넣고 나서 잊어버려도 됩니다 라고 보형물을 승인해 준 게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절대 안 터지는 보형물 없으니까 보형물을 넣고 나서 관리하는 장비다. 관리하는 장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형물 관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특정 보형물만 넣으면 모든 유방 성형 보형물 관련된 문제가 안 생길 거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형물은 기본적으로 여기 구조가 거의 다 똑같고 이 보형물이 들어가는 크기라든가 위치를 결정하는 게 의사의 책임인 거지 어떤 거는 문제가 생기고 얘는 문제가 안 생긴다. 그런 거는 여기 믿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술하고 나서 언젠가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안전한 보형물을 안전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수술 방향을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가슴 성형이나 가슴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 질문이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속 많은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가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수술 천재 세모 가슴입니다. 감사합니다.